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협의 없이 일방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 노력을 기초로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과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 전담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봄 전담사 처우를 개선해야 할 주체인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노동조합과 힘 겨루기에 전념하면서 어렵게 성사된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돌봄의 본질이 교육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선 합의로 2차 돌봄 파업은 연기하지만 교육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 돌봄 전담사들은 언제든지 파업을 강행할 것입니다. 돌봄 파업 방관하는 시도교육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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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돌봄 전담사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원래 돌봄 2차 파업 날인데 저희들이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 여당과 합의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성과를 같이 돌아보고 2차 파업 또 다른 투쟁에 대한 전망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업의 목표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이었어요. 첫 번째 근무 여건 개선이고 두 번째가 처우 개선 영역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돌봄 지자체 민간 위탁을 저지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온종일 돌봄법을 폐기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자, 목표 두 번째 상시 전일제 전환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처우 개선 영역에 있어서 세 번째 목표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는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 교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목표인데 다소 강조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번째 재난 업무 수당 지급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긴급 돌봄 등의 재난 업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재난 업무 수당의 지급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표였지만 이 역시 좀 다소 강조가 부족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네, 앞서 우리가 투쟁 목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투쟁 전략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본부가 이 투쟁은 계획과 기획을 좀 세워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 지자체 민간 위탁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돌봄 파업 투쟁이 유리한 지형 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었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우리의 파업은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다라는 것을 내세웠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파업 유례없이 이번 파업은 상당한 지지 여론도 획득해 가면서 1차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투쟁 전략을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는 상시 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을 먼저 공론화시키자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파업을 통해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가 마련이 됐죠. 그것이 바로 우리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을 목표로 1차, 2차 파업으로 교섭력을 높여내고 최대한 목표를 쟁취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투쟁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파업 지난 11월 6일 날 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공적 돌봄의 가치를 다시 확립을 시켰다. 우리 파업을 통해서 상당히 공론화하고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여내고 교육당국의 책임성도 분명히 부여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돌봄 전담사의 가치와 필수성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그것이 파업 전에도 그렇고 파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공론화가 잘 되고 이 공론화를 성과로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세 번째, 상시 전일제 등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부 주도의 돌봄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그 안에 저희도 당연히 한 일주체 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성과, 1차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저희들이 달성을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1차 파업 이후에 2차 파업까지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텀을 두고 기간을 둔 이유는 그 가운데 집중적인 좀 교섭을 진행하여서 2차 파업 전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협의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까지 참여해서 막판 교섭을 좀 벌였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4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교육부하고 별도로 비공식 협상을 진행했고 당시에 교육부와 노조가 비공식적으로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안을 이제는 시도교육청들만 동의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 합의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합의안을 그대로 시도교육청들이 동의를 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교육부와 하고 도출해낸 합의안입니다. 첫 번째, 방향성 부분입니다. 방향성에서 보시면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서 재정 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한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 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이 방향성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방향성에 입각해서 단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게 실현될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 이 단계적 개선 조치가 바로 교육청의 책임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함께 보실게요.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우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12월부터 노사 간 협의를 시작한다. 이것을 위해서 시작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까지 시간 연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한다. 라는 것을 교육부하고는 1차적으로 우선 합의를 비공식 합의를 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책임을 영역이고 교육청이 이 부분을 특히 단계적 개선 조치 영역을 교육청이 이제 합의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 이관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국회 교육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기로도 합의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교육부하고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는데, 자, 12월 4일 금요일 경과하고 토요일 일요일간 시도교육청들과에 대해서 특히 이 2번 단계적 개선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부가 나름대로 설득 작업을 했고 우리도 압박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시다시피 시도교육청들이 본인들의 책임 영역인 단계적 개선 조치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했는데 이 방향성은 어쨌든 구체적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대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 정도는 좀 합의를 해야 상식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열어두고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시한은 좀 둬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요구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이 끝내 거부를 해서 12월 4일 교육부하고 비공식적으로 마련된 합의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아쉽게. 자, 그래서 맞이한 월요일 12월 7일에 앞서서 교육부하고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에는 못 미치지만 부분적인 우선 합의를 좀 했습니다. 교육부도 참여했고 국회도 참여했고 저희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합의안을 한 5가지 정도 쭉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봐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것에 기초해서 보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이 노동조합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우선 합의한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교육부 장관은 2번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공적 초등교육을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입 노력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에 근로실태를 조사하여서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 등과 더불어 돌봄 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 돌봄 우선 개선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서 12월 4일 금요일 밤에 교육부하고 비공식 합의를 한 방향성 영역을 그대로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 교육위원장은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자, 정부 여당은 국회 계류 중인 온종일 특별법은 현재 우리가 참여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버티고 있는 시도교육청들과 노동조합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합의를 해서 실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국회 교육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되고 있죠. 자, 네 번째, 자, 몇 가지 합의를 기초로 해서 노동조합은 2차 파업을 일단 12월 22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2월 23일 내지 24일은 2차 파업 또는 모든 직종 전체 총파업을 감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을 우리는 투쟁을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실렸어요. 노동조합은 12월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처우 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다하기로 한 약속을 일단 믿겠다. 그래서 당분간 2차 파업은 유보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이 단계적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 시안 등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2차 파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간담회 장소에도 밝히고 여기 보시면 교육부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상의 내용을 그대로 간담회 후에 교육부 보도자료를 담아서 배포한다는 요구까지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실제로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자료에 담아서 배포했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2월 7일 날 이렇게 부분적이고 우선적인 정부 여당과 합의를 이뤄냈고 2차 돌봄 파업은 좀 한 2주 정도 수년이 된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앞선 상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까지 우리 파업 투쟁의 성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돌봄 지자체 민간 위탁을 저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민간 위탁의 발판이 되는 온종일 특별법은 일방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돌봄을 지자체를 이관해서 민간 위탁까지 나아가게 하는 부분들은 차단 제동을 걸어서 학교 돌봄만큼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공공성을 유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중요한 공적 돌봄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업투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확인했다라는 것이 성과입니다. 세 번째, 자, 그와 더불어서 땜질식 돌봄을 개선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시 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네 번째, 자,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다루는 정부 공론화 기구를 설치했고 참 못하네요. 탈자가 있네요. 참여했습니다. 뭐냐면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회가 지금 3차에 거쳐서 회의가 진행되어 있고 저희가 주요 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앞서서 투쟁의 성과로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여당과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들을 담은 앞서서 합의한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파업투쟁의
간략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은 2차 파업을 끝낸 게 아니라 수년하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23일 또는 24일 2차 파업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향후 투쟁 과제 이제 잠시 쉴 수도 있겠으나 이제 곧바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음 투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과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부 여당과 합의한 방향성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방향성은 1차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나 단계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개선 조치가 현재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마련하는 책임 주체는 바로 시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교육청을 향해서 전국에서 투쟁을 또 벌여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바로 시도교육청의 책임성과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냐면 근무시간 확대 등의 구체적 처우 개선 조치를 시도교육청이 합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교육청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 2차 파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면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모두 지부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성장에 방문하셔서 우리 돌봄 조합원들은 우리 지부의 간부들 좀 격려도 해두시고, 그리고 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시도교육청들을 면담도 하고 쳐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자, 합의된 방향성에 따른 근무시간 확대 등의 구체적 처우 개선 조치를 제시해라. 합의하자. 구체적 내용은 당장 아니지만 언제까지 그것을 도출해낼지를 합의하자.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를 합의하자. 이런 압박, 투쟁들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전국에서 모든 시도교육청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서 투쟁을 해 나간 후에, 자, 우리가 본부를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23일 또는 24일 날 2차 파업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돌봄 조합원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돌봄분과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이윤희 여러분께 투쟁으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코로나로 시작된 올 한 해는 돌봄 전담사들한텐 그 어느 해보다 힘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멈추고 학교가 멈추어도 학교 돌봄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돌봄 전담사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11월 6일 우리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출범 이래 돌봄부과 단독 파업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안개 속같이 파업의 규모를 알지 못한 채 준비했지만 시간의 흐를수록 현장의 열기는 뜨거워졌고, 파업 당일 전국의 조합원들은 분노를 가슴에 안고 파업 결의대회로 속속 모여주셨습니다. 돌봄 선생님들을 답게 아기자기한 이벤트로 기획하며 학교 돌봄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학부모들한테 알리며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몸짓과 소리에도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차 파업을 준비했고, 파업을 앞둔 어제 교육부의 약속을 받고 일단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교육공무직 돌봄 전담사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노동자의 노동 3권인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으로 학교 현장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적 돌봄 강화는 국가의 책무이며 교육자들의 책임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난이 오니 예산 삭감과 인원 감축에 아예 학교 돌봄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럽다 해도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갑시다. 파업은 잠시 유보되었지만 아이들을 지키는 공적 돌봄 강화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단결로
또다시 힘차게 길을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투쟁!